5분만 같이 공부를 좀 해보죠. 제목을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정했는데요. 아니 어른이죠. 있을 거니까요. 없어도 우리 교회 일원으로 그 폴트린 목사님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이제 의역이에요. 원래 원제는 페어런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인데 페어런팅이라는 말이 자녀 양육으로 보통 번역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데 외국에서도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안 넘어갔죠? 만물을 다스려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온전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유혹에 빠져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교사만이 아니라 누구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한 주일학교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음 주부터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주일학교 언제 생겼냐면 1780년 영국의 글로세스터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세운 목적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주일에 떠들고 난리치면서 돈치기 놀이를 하며 저주하고 맹세하여 저주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안식일을 탄식하게 할 만큼 타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교회와 별개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의 내용은 성경 공부, 읽기, 쓰기 이런 것이었는데 글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었고 신문사를 통해서 자기가 조직한 주일학교를 널리 알렸고 언론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성교회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그게 결부되어서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영국의 이야기고요. 미국도 처음에는 레이크스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근데 토착화되죠.
토착화된 이유는 미국에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좀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훈련만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기관이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교회와 분리된 기관으로서 처음에 운영이 됐는데 예배도 분리됐고 재정도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갈등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경험들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그럼 부모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교사도 해야 된다면 더 바쁩니다. 그리고 아주 불이 나게 해가지고 11시 예배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중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조화가 원래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9시 45분에 주일학교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분반 공부 모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미국에도 이제 교사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교사들 오세요 하면은 목사님들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꼽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회의 본질이나 사명이 아니라 어린이를 복음화하고 신앙의 초보를 가르치는 수단, 특별한 기관이 맡은 것이다. 별도의 기관이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노르만 하퍼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노르만 하퍼가 언제 썼냐면 글을 1981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1981년에 쓴 글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2012년에 세대 통합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2012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2021년 11월입니다. 한참이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탐구합니다. 연령별로 분리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교회가 그렇지 않았는데 1700년대부터는 굉장히 후대부터 생긴 거거든요. 좋은 시도죠.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큰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냐? 첫 번째,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미국 공교육이 나이를 분리하여서 교육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갔어요. 존 듀이나 이런 실용주의 사상과 여러 가지 진화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진화적인 사상에서 보면 아이들은 발달 단계가 있어요. 진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되어 가는 사람들에 걸맞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거죠. 그게 학교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주일학교 시스템에도 그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메리 파이퍼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사회의 병폐는 대부분 세대 분리에서 기반한다고 했어요. 14세 아이 10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경쟁과 비열함이 판치는 파리대왕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파리대왕 그 문학 작품을 아는 분들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러나 2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10명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연령에 따른 위계가 형성되어 모든 사람이 서로 배우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 건강을 위해 연령별 집단이 다시 하나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하나만 인용을 해드린 것인데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래 집단과만 시간을 보내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를 비춰보면 이 문제가 애들 학교로 보내잖아요. 부모가 일을 하잖아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되면 부모와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고 그 전에 교제하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모와 친해질 수 있겠어요? 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주일학교가 발전했고 두 번째 문제는 발달 단계와 생활 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이야기인데 발달 이론은 20세기에 시작한 겁니다. 피아제, 에릭슨, 콜버그 길리건 그리고 파울러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도 있는데 피아제의 발달 이론은 굉장히 유명하죠.
연령별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어요. 좋은 관찰에 의한 접근이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건 효율성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굉장히 이제 심화되는데, 발달 이론이 심화되는데 효율적입니다. 효율적. 그런데 이제 신앙 교육으로 비춰본다면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점에 있어서 볼 때 분리하는 교육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분리된 예배는 각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정화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올라올 때 열병 같은 걸 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던 예배와 어른들의 예배가 다르거든요. 오히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찬양의 장르나 노래 곡 같은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구식화된 것에 자신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방식으로 예배하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양쪽에서 목소리가 큽니다. 분리돼서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교회 성장 전략인데, 교회 성장 전략의 아버지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입니다. 동질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이 쉽게 커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12제자 모았을 때 그 안에는 극우와 극좌의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인데, 맥가브라는 효율적이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교회다움을 찾았냐고 묻는다면 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주의입니다.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주일학교, 이렇게 분리된 교육은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요즘 굉장히 많고, 반성을 할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700년이니까 1700년대 후반이니까 1800년, 그러니까 1900, 2000년도 한 200년 정도 지났으니까, 200년 조금 더 지났으니까, 근데 나라를 건너와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좀 되니까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좀 더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유용하겠는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브로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5분을 훨씬 넘어가지고, 각 세대가 그 세대 특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의 교회를 꿈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두고서 접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